2주 휴전이 선언된 그날, 코스피는 하루 만에 6.87%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뉴스 앵커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WTI 원유는 여전히 95달러대이고 방산주는 한 달 만에 74% 올랐으며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2주였을까요? 오늘은 이 14일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군사적 비밀부터 2주 뒤 벌어질 시나리오별 투자 시그널까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 이란 해군과 공군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항공모함 3척을 보냈고 각 전단에는 구축함과 핵 잠수함까지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11척 중 3척을 한꺼번에 투입한 겁니다. 뉴스만 보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겼으면 끝내야 합니다. 왜 멈췄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미군은 40일 동안 토마호크 미사일을 850발 넘게 쐈습니다. 미국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토마호크가 약 1000발입니다. 40일 만에 연간 생산량에 육박하는 양을 소진한 겁니다. 토마호크만이 아닙니다. 사드 미사일은 약 200발을 썼습니다. 한 발에 200억 원짜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40일 만에 4조 원어치를 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약 2,600채 값입니다. 방어 쪽은 더 심각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402발, SM 계열 함대공 미사일 431발이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 미사일을 합치면 약 1000발이 날아간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 쓴 패트리어트가 400발이 안 됩니다. 그 4년치를 40일 만에 다 써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추가 예산 300조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하루에 7,400억 원씩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총알이 떨어졌는데 돈도 안 나오는 상황. 이기고 있는 쪽이 먼저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끝난 걸까요? 이란 해군과 공군은 맞습니다.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공군의 주력이 1976년에 도입한 F-14A 톰캣이었으니 실질 전투력은 이미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은 다릅니다. 혁명수비대 20만, 정규군 40만, 예비군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 병력 대부분은 지하시설에 분산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 곳이 뚫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모자이크 방어체계입니다. 폭격만으로는 괴멸시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탄도미사일도 약 1000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샤이드 136이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상용 부품으로 만들고 일반 트럭 위에서 발사합니다. 공장 하나를 폭격해도 다른 곳에서 또 만들어냅니다. 사거리가 최대 2000km, 중동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쪽도 저쪽도 끝장을 낼 수 없는 구도입니다. 미국은 총알이 바닥났고 이란은 지상군이 멀쩡합니다. 미국 내 여론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CNN 조사 기준으로 군사작전 반대 여론이 66%입니다. 양쪽 다 더 이상 밀어붙일 명분도 수단도 없었습니다. 14일이라는 숫자는 평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전술적 타임아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군사 얘기가 아닙니다. 2주 뒤 호르무즈에서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원유 의존도 1위입니다. GDP 100만 달러당 5.63배럴을 소비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우리가 쓰는 기름의 69에서 72%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90에서 95%가 단 하나의 길을 지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 한 방울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겁니다. 기름값이 10% 오르면 다른 나라는 감기에 걸립니다. 한국은 뼈가 부러집니다. 대체할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70에서 290만 배럴인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비중동 원유,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 비중을 16%까지 늘렸다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84%는 여전히 중동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 9척, 석유 제품 운반선 8척, 벌크선 5척, LNG와 LPG선 2척. 거기 실린 원유만 1,400만 배럴입니다. 한국이 약 5일 동안 쓸 양이 바다 위에 떠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가 이란에 특사를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배를 빼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25%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40척이 오갔습니다. 지금은 10에서 15척. 사실상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병목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만과 함께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지나갈 때마다 최대 20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입니다. 결제는 암호화폐 또는 중국 위안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달러를 빼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바닷길에 톨게이트를 세운 겁니다. 이란 국영 타스님 뉴스의 추정대로면 연간 1,000억 달러, 약 150조 원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0에서 250억 달러 수준이겠지만 전 세계 은행 총재가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한 나라에 연간 수백조 원짜리 수입원이 열리는 겁니다. 이란이 이 돈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해협이 절대 이전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돈을 나눠 갖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유엔 해양법상 자연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는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오만 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식 반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호르무즈를 둘러싼 진짜 전쟁이 미사일이 아니라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돈은 결국 우리 지갑에서 나옵니다. 해상보험료가 전쟁 전 대비 최대 10배 폭등했습니다. 국내 보험사 13곳의 중동 선박 관련 익스포저만 1조 8,359억 원입니다. 호르무즈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거리 2배, 시간 2배, 비용도 2배입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까지 원래 약 20일 걸리던 항해가 40일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중동발 선박이 연간 약 1,000척인데 이 배들 전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이미 2배로 뛰었고 나프타 수입의 77%가 중동상입니다. 중소기업은 82.8%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 봉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식품 포장재 대란이 현실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은 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비닐봉투가 없고 라면 포장지가 바뀌고 주차장에서 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숫자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코스피에 상장된 2,773개 종목 가운데 69%, 무려 1,920개가 전쟁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열의 7은 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나머지 3종목 중에 정반대로 움직인 곳이 있습니다. 돈이 빠진 게 아니라 돈이 몰린 곳. 그곳을 추적하면 시장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입니다. 첫 번째, 방산입니다. LIG 넥스원은 전쟁 발발 이후 74% 올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 현대로템 16%.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토마호크 850발, 사드 200발, 패트리어트 402발. 40일 만에 미국의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추가 예산 300조 원을 요청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산기업의 주문서가 됩니다. 한국 방산주가 뛴 건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전쟁 기간 중 WTI가 배럴당 110달러대까지 치솟았고 휴전 뒤에도 96달러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덱스 에너지 화학 ETF는 36% 상승했고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도 20%를 넘겼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가 하루 2천만 배럴인데 지금 이 해협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완전한 정상화까지 최장 2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와 에너지 기업의 마진은 당분간 두꺼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해운. 미국에 상장된 브레이크웨이 탱커 ETF,
티커 BWET. 이 ETF가 1년 만에 1300% 올랐습니다. 미국 상장 ETF 수익률 1위입니다. 하루 140척이 다니던 해협에 지금 15척도 못 지나갑니다. 배가 줄면 운임이 뛰고 운임이 뛰면 해운사 실적이 폭발합니다. 희망공으로 돌아가면 거리도 2배, 시간도 2배, 비용도 2배. 이 구조가 바뀌려면 해협이 완전히 열려야 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해협이 예전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번째 금, 다섯 번째 보안. 전쟁이 길어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사이버 위협이 높아지면 보안 예산이 커집니다. 방산, 정유, 금, 해운, 보안. 이 5섹터가 전쟁 기간 내내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휴전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 수익이 얼마나 더 갈지는 2주 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주 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계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4가지 시나리오를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딜입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는 유지하되 경제 제재 일부를 풀어주는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서 안정됩니다. 지금 WTI가 95달러 근처인데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방산주는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갑니다. LIG 넥스원이 74% 올랐는데 더 갈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수혜처가 있습니다. 정유와 화학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2배로 뛴 상태에서 제재가 풀리면 중동산 원재료 수급이 정상화됩니다. 쓰레기 봉투 품귀까지 갔던 공급망이 풀리면서 눌려있던 정유 화학주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확전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총성이 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최악에는 2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95달러에서 2배가 되는 겁니다. 방산과 에너지는 추가 상승하지만 코스피 전체는 급락합니다. 이미 상장 종목 69%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섹터가 있습니다. 원자력입니다. 각국이 에너지 독립을 외치기 시작하면 우라늄과 원전 관련 종목으로 돈이 몰립니다. 한국의 원유 의존도가 OECD 1위인 상황에서 중동 기름 의존 구조를 끊겠다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 장기화입니다. 합의도 결렬도 아닌 채 질질 끄는 시나리오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이 정확히 이 경우를 짚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연평균 110달러, 유가는 90에서 110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물가 상승이 고착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여기에 경고를 더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빠지면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외의 수혜는 해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한 희망봉 우회는 계속됩니다. 거리와 시간이 2배, 운임도 2배. BWET ETF가 1년 만에 1300% 오른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장기화되면 해운 강세는 더 길어집니다. 네 번째, 빅딜입니다. 핵 문제까지 포함한 포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락합니다. 지금보다 25% 넘게 떨어지는 겁니다. 방산과 에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전체 증시가 반등합니다. 코스피 종목 69%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그만큼 되돌림의 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의외의 수혜는 소비재와 내수주입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물류비가 빠지고 해상보험료 10배 폭등도 정상화됩니다. 전쟁 동안 눌려있던 내수 소비가 가장 빠르게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와도 공통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맞출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방산, 에너지, 금처럼 시나리오별로 방향이 다른 자산을 나눠 가져가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계좌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뉴스가 휴전됐으니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때 시장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2주 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지금 이 숫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나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